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 따로 방을 쓰는 부부들이 노년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절대로 따로 방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행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박 아저씨는 이렇게 후회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10년 동안 따로 방을 쓰면서 아내가 외도를 하게 되었다.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가장 후회되는 것은 아내의 외도와 이혼이 아니라 이로 인해 자녀에게 끼친 상처와 영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성격이 변하고 성적도 급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녀를 망쳤다고 생각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박 아저씨는 아내가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알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은 두 사람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당시 따로 방을 쓰기로 결정하고 아내를 오랫동안 소홀히 대했던 것입니다. 박 아저씨는 처음에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매우 화가 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놀람을 넘어 그저 평온함만 남았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그들의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미 사랑을 잃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혼 후 자녀가 겪은 변화를 보고 나서야 박 아저씨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처음부터 따로 방을 쓰지 않았다면 자녀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라고 자주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박 아저씨와 아내가 따로 방을 쓰게 된 이유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다툼 후의 감정적 대응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단지 아내를 화나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한 번 따로 방을 쓰기 시작하자 점점 익숙해졌고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10년 동안 따로 방을 쓰게 되었고 박 아저씨는 그 10년 동안 우리는 낮에는 아이 앞에서 부부인 척 연기하고 밤에는 이웃처럼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부부의 감정은 점점 옅어졌고 서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훨씬 더 일찍 이혼했을 것입니다. 박 아저씨는 부부가 따로 방을 쓰면 다시 같은 침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말에 지금은 완전히 동의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생생한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따로 방을 써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부부도 생활과 감정이 필요하며 따로 방을 쓰다 보면 되돌아가기 어렵고 결국 불행한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박 아저씨는 젊은 부부들에게 따로 방을 쓰는 선택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자주 경고합니다. 따로 방을 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박 아저씨의 이야기가 안타깝지만 그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방을 쓰는 것 자체가 결혼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로 방을 쓰게 된 이유가 결혼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박 아저씨의 경우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이 따로 방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이혼은 따로 방을 쓴 것만이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서로를 소홀히 하고 무관심했던 것이 결혼이 끝나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항상 따로 방을 쓰면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10년 동안 따로 방을 써온 여러 부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중 몇몇의 답변은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56세의 이씨 할머니는 말합니다.
올해 56세입니다. 저는 남편과 20년 동안 따로 방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렸을 때 자주 밤중에 깨어나 남편이 자주 잠을 설치게 되어 그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따로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서 방을 따로 쓰게 되었고, 저도 수면의 질이 나빠 남편이 밤에 자주 깨는 것을 보고 함께 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큰 집으로 이사했고, 우리는 각자 방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따로 방을 쓰는 것이 더 편해졌고, 오히려 감정이 더 좋아졌습니다. 매번 남편이 밤에 일어나면 제 방에 와서 제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는 둘 다 은퇴했고 한 방에 2개의 침대를 놓기로 했습니다. 서로 가까이서 돌보며 나이가 들수록 더 옆에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니까요. 60세의 서씨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저는 올해 60세입니다. 조기 퇴직을 했고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리며 딸은 외지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우리 부부뿐입니다. 처음에 저와 아내가 따로 방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젊었을 때 술자리를 자주 갔고 술 냄새를 풍기며 코를 심하게 골아서 아내의 수면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따로 방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기분이 상해서 며칠 동안 저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가 외도를 의심한다고 생각했고 저를 피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내는 따로 자는 것이 수면의 질을 더 좋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따로 방을 썼다고 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더 많이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 사람 다 은퇴했고 여전히 따로 방을 씁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누구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타입이고 저는 밤에 늦게까지 TV를 보고 차를 마시는 밤 올빼미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 단지에서 따로 방을 쓰던 한 부부는 남편이 밤중에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무조건 같이 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게 정말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는 침대 옆에 비상호출 버튼을 설치했습니다. 서로가 불편할 때 버튼만 누르면 바로 알 수 있어서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57세의 김 씨 할머니는 말합니다. 사실 따로 방을 쓰는 것은 단지 결혼 생활의 한 방식일 뿐이며 결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지만 사랑이 식었을 때는 수천 가지 이유가 생깁니다. 따로 방을 쓰는 것 자체가 결혼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오직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태도만이 결혼과 부부 관계에 진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김 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부부라면 비록 따로 방을 쓴다 하더라도 또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부라면 설령 같은 방에서 자더라도 마음의 거리는 산과 같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한 침대에서 함께 자더라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남편과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이내 15년 동안 따로 방을 써왔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녀의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55세의 한 씨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녀와 남편이 따로 방을 쓰게 된 이유는 남편이 실직 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술에 의지하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제대로 쉬지 못했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자 결국 따로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방을 쓴 지 12년이 되었고 그 결과 의심과 외로움으로 인해 한씨 할머니는 남편에게 실망하게 되었으며 남편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과 가장 잘 아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지만 한씨 할머니는 아이들이 결혼하면 즉시 이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혼 생활은 고통스럽고 매우 불행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주변 부부들에게 부부간의 감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절대 따로 방을 쓰지 말라고 자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따로 방을 쓰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8세의 서씨 할머니는 말합니다. 결혼은 단 하나의 방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녀와 남편이 따로 방을 쓰게 된 이유는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해 감정이 지루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감정을 찾기 위해 그들은 따로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씨 할머니는 말합니다. 우리는 따로 방을 쓰게 되었지만 절대로 서로의 관계를 끄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로 마주하는 시간을 줄였을 뿐 오히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더 커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부부 관계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따로 방을 쓴 지 11년이 되었고 매일 밤마다 서로에게 인사하며 때로는 전화로 긴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방법이 그들의 신선함을 계속 유지시켜 주었고 부부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공감하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부부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따로 방을 쓰는 선택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와 따로 방을 쓴 후 상대방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따로 방을 쓰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 활용하면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방을 쓰는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부부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따로 방을 쓰기 시작하면 그 선택이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부부는 따로 방을 쓰게 될까요? 이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부부 간의 감정의 깊이, 외부 조건, 서로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인내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로 방을 쓰는 것이 특정 시기에는 유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부부는 늙어서는 동반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항상 옆에 함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든든함을 줍니다. 밤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콘텐츠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좋아요는 저희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중년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중간 단계에 들어서면 삶의 압박이 사람을 질식시킬 정도로 무겁지만 불평할 수조차 없습니다. 청춘은 점점 멀어져 가고 머리카락에 첫 번째 흰머리가 생길 때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충동이 느껴지지만 꾹 참고 또 참아야만 합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고 자녀들은 자라나고 있으며 매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도 중년의 사람은 눈물을 닦으며 달려야만 합니다. 중년의 고통은 6가지가 있으며 이를 견뎌내야만 고통 끝에 달콤함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고통, 돈 벌기 위한 고생. 중년이 되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한없이
잠만 자고 싶지만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일을 하러 가면서 스스로도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을 깨우는 것은 알람이 아니라 압박과 책임감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몸이 뻐근하고 지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앞질러 갑니다. 적자생존의 원칙은 많은 중년 사람들이 휴식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느 날 당신에게 돈이 없다면 친척과 친구들이 당신을 무시할 것이고 배우자 역시 당신에게 불평할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로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돈을 벌기 위한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중년 사람은 성실히 일하면 점차 재산을 쌓을 수 있고 노년에는 자신이 쌓아온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돈을 위해 고생하고 후반전에는 건강을 아껴야 한다는 말처럼 고생은 절반입니다. 두 번째 고통, 사랑을 얻지 못하는 고통.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단지 타협일 뿐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종종 불평을 듣고 진심 어린 위로는 받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을 몰랐고 중년이 되어서는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만났지만 이미 너무 늦었기에 눈앞에서 놓아버리고 맙니다. 그리움은 가슴 속에 묻어두고 가슴 아프더라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좌절된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은 중년이 되어야만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고통, 떠돌이 삶의 고통. 중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떠돌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곁에서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생활 때문입니다. 여러 도시를 오가며 생활을 위해 바쁘게 지냅니다. 부부가 떨어져 살며 몇 달 동안 재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 화상통화는 가능하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밀려오는 그리움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다시 떠돌이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향을 떠날 때 부모님의 눈물이 떠오르고 아이들이 달려와 자신을 잡으려 할 때 그 고통은 부모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고통,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세상에는 사람이 많지만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생 동안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힘들 때조차 입을 다물고 속으로 고통을 삼켜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고통,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고통.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고 독특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가면을 쓰고 속마음을 숨겨야 합니다. 비록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힘이 충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진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남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중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별다른 성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엔 너무 두렵고
출두부를 겨냥하는 총알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위선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비록 속으로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천천히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평생 지속되지 않으며 성장의 시기를 넘기면 반전이 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고개 숙임은 내일의 고개를 들기 위한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러한 이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6번째 고통, 부모님을 걱정하는 고통.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속도는 부모님이 나이 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중년이 되면 부모님이 서서히 나이 들어가시지만 생존 압박으로 인해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함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끔 집에 돌아가기도 어렵고 이별할 때 부모님이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만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건강이 언제나 걱정스러운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서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자녀로서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 뒤돌아보니 부모님이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입니다. 그 순간 중년이 되더라도 혼자가 되어 고아가 되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자신에게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 부모님을 봉양하자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도하며 부모님이 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느 순간 어른이 되고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그리곤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면 지나가고 버티지 못하면 무너질 뿐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깐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면 평생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착함은 가시를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스스로를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으면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몸을 침대에 던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멈추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앞질러 갈 것입니다. 앞서지 않으면 뒤처지게 됩니다. 진정한 강자는 모두 극한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쉽게 성공하지 않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강자는 절망의 순간에서 탄생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그들은 승부를 걸며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첫 번째, 사랑을 위한 용기로 만들어진 행복.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고백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결국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두꺼운 얼굴로 고백하면 설령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후회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고백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성공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다면 자신을 더 몰아붙여 더 나은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많은 로맨틱한 순간을 만들고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부로서 스스로를 몰아붙여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성격과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부부는 더욱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사랑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대가로 서로 깊은 사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맞춰주길 바라며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갈등이 점점 많아지고 사랑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부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면 행복은 몇 배로 커지고 사랑의 힘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경력은 스스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서 온다. 당신이 스스로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궁지에 몰리고 그때서야 삶과 맞서 싸우며 자신을 수없이 되돌아보며 마침내 이상적인 출구와 성공의 길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야망을 가졌지만 너무 지쳤다고 느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성공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직전에 멈춥니다. 진정한 강자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밀어붙이며 앞에 가시밭길이 있더라도 뚫고 나아가 결국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와신상담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월왕구천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 오왕의 하인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오왕의 신뢰와 자유를 얻기 위해 그를 아첨하며 만족시켰습니다. 월국으로 돌아온 후 월왕구천은 오랜 시간 동안 온갖 고난을 견디며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힘썼고 10년 후 다시 오왕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월왕구천은 자신을 강하게 몰아붙여 하인으로서의 굴욕을 견디고 모든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이러한 극복의 과정은 수년간 지속되었지만 마지막에 얻은 성공은 후세에게 인간이 스스로를 밀어붙이면 무한한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인생은 자신을 밀어붙일수록 더 빛납니다. 인생은 기복이 많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체로 태어나고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후세의 길이 남을 정신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일푼으로 시작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루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기복이 있어야 비로소 인생입니다. 인생의 저점에 있을 때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서서히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성장 기회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방치하면 점점 더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노력과 전략적인 지혜가 결합될 때 당신의 인생은 더 특별하고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근심에서 태어나고 안락 속에서 죽는다. 인생이 저점에 있을 때 자신을 밀어붙이면 그 저점이 오히려 도약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 자신을 밀어붙이면 뛰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밀어붙여 파도를 일으키면 인생의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 길은 없으며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안락 속에서 사치스럽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냅니다. 절망은 사실 인생 역전의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